오늘의 세상 읽기.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의 칼럼입니다. 맛없어 보이는 과일부터 먹어야 하는 이유. 복숭아를 비롯한 제철 과일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과일 바구니 안의 가장 좋은 과일부터 먹는 것이 과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네요. 만일 안 좋은 것부터 먹으면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만 계속 먹게 되고, 좋은 것부터 먹으면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먹게 되니까 계속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제가 자랄 때는 부모님께서 가장 안 좋은 과일부터 먹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꼭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맛없는 것부터 먹어야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느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 습관을 바꿔 딸기 바구니 안에서 크고 잘 익어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게는 잘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이 첫 딸기는 참으로 달콤했는데 두어 개 더 먹다가 남아있는 작고 덜 익은 딸기를 먹게 되니까 이게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없더라고요. 우리 입맛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봤습니다. 입맛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같은 당도의 딸기라 하더라도 계속 먹다 보면 맛이 조금씩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먹어도 그런데 만일 더 맛없는 것을 나중에 먹게 된다면 입이 느끼는 행복도는 당연히 급감하게 되겠죠. 직접 제가 실험해 보니까 계속해서 행복을 느끼려면 맛없어 보이는 것부터 골라 먹어라 했던 부모님의 가르침이 옳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오랜 경험 속에서 터득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맛있는 과일부터 먹으라는 조언과 비슷한 삶의 조언을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가령 매 순간 행복하면 평생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다면 평생 행복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행복감은 어제의 우리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노력해서 만들어준 결과이지 어디서 거저 굴러온 게 아니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두 써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일은 어떨까요? 오늘 즐겁고자 하는 욕구와 내일을 위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딸기 먹기 착각과 비슷하게 곧바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나중에 먹는 것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일부 저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바구니 안에 담긴 작은 양의 과일을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물론 좋은 것부터 먼저 먹는 것이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배려심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어서 더 큰 복을 놓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럿이 먹을 때 무심코 가장 좋은 과일로 손이 가거든 잠시 멈추고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시절에는 이걸 먹으면 살로 간다는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죠. 먹어도 살로 가지 않는 것을 찾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안 먹을수록 몸에 좋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기와 먹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부터 집어드는 것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좋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먹는 내내 여러분의 입도 마음도 즐거움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의 칼럼이었습니다.